그래요. 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지를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것. 뭘까요? 예. 사실 이제 회원님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회원님들 중에 낙찰받으셨던 물건들이, 소소하게, 뭐 도시개발 사업이다, 택지개발 사업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갑자기 진행이 되면서, 어? 이거 뭐가 된대요. 예. 이거 매도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응? 이거, 뭐, 일단은 뭐 가입하라 그래서 가입했고 사인하고 다 했는데, 이게 뭐 대토로 받을 건지, 그냥 뭐, 돈으로 이렇게 받을 건지, 뭐 결정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부터 다양한 질문들을 받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계속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거잖아요. 예. 과연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방식인지, 이런 거를 우선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토지주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깐만요. 자, 먼저 이 도시개발 사업이 어떤 건지부터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뭐 네이버에 검색하면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걸 좀 읽어드리자면 먼저 이해를 같이 해보자고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음? 좀 이렇게 노후되고 낙후되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주거, 상업. 예, 주거만 있으면 안 되죠. 예, 상업 지역도 있어야죠. 안 그러면 또 상업이 있는 먼 곳으로 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 뭐까지 있으면 더 좋아요? 산업도 있으면 좋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서 그 지역이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유통망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정보통신이 필요할 거고요. 또 여가도 즐길 수 있게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이런 모든 전반적인 사람이 그쪽에서 부락을 이루어서 함께 그 안에서만 살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이 계획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계획적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 뭐 띄엄띄엄 집이 있고 여기는 논밭이고 여기는 나무들이 있고, 여기는 뭐,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변모하게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크게 따져보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과 혼용 방식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강제 수용하는 거 있었고요. 환지로 땅을 다시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거를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수용 방식이었어요. 그냥 땅 주인들한테 지금 현 시세대로 그냥 보상해주고 땅을 다 가져가고 어때요? 보통 LH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떻게요? 나중에 이렇게 도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그리고 이쁘게 도로도 정리 잘 해놓고 전선도 깔아놓고 수도 뭐 이런 것도 다 정리해놓고 비싸게 딱 가격 형성을 해놓고 누구한테 팔아요? 이런 거 이제 건물 짓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막 팔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환지 방식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동의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하게 좀 이따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설명으로 들어가서 자, 글씨가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도시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읽게요. 도시개발 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위에 설명을 듣고 들으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도시개발 사업은 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 등의 높아진 수요와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도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종전의 계획법의 도시개발 사업 부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대지 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여 2000년 7월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여 최초로 도입되었다.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은 규정에 따라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시행자가 행정청일 경우 전액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혜택들이 많이 있고 지원도 많다 보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편이 많습니다. 일단 도시개발 사업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PPT로 넘어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시개발 사업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혼용 방식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수용 방식보다는 환지 방식이 나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이제 그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관리 주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인해 줘야 돼요. 예. 이게 어떤 동의율이 필요하냐면 그 이제 결정되어지는 그 구획 구간 안에
3분의 2 이상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는 분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이 환지 방식으로 갖는다고 하는 것을. 예? 전체 면적에서 3분의 2 이상 면적에 갖고 계신 분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토지주들 중에 2분의 1 이상이, 2분의 50% 이상이 환지 방식을 요청을 해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죠? 이거 잘 모르고, 아, 그냥 나 지금 돈 받고 그냥 끝낼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용 방식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개발할 땅을 모두 수용한 뒤에, 지주가 누구예요? 땅 주인들 얘기하는 거죠. 땅 주인에게 돈으로 그냥 보상해주는 방식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그냥 강압적으로 또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너무 억울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요런 걸 선택하는 거는 안 좋은 선택이다. 예. 요런 거 선택을 할 때 그럼 과연 얼마나 보상이 되냐? 뭐 공시지가의 140%, 160% 얘기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감정평가에 따른다고 얘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너무 또 시세보다 막 싸게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고 너무 그렇다고 많이 비싸게 쳐주지도 않고요. 항상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완벽한 현 시세 호가 수준으로 받고 싶은 게 이제 땅 지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것은 냉정하게 하다 보니까 그죠? 만족도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감정평가 정도 그냥 현실적인 현 시세에 반영이 돼서 수용이 되어지고 나는 그로 인해서 보상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조금은 억울한 것이 내 땅이 이제 나중에 뭘로 바뀌는 거예요?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농림지역이 아니라. 근데 그러면 나중에 바뀔 땅의 그 가치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농림지역이 그냥 그 가치, 그 평가대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슬픈 거죠. 차라리 나는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받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어떤 것도 생겼어요? 대토 방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대토 방식이 뭐예요? 대신 토지로 좀 준다는 거. 약간 환지랑은 조금 달라요. 대토 방식인데. 자, 이거는 조성한 이제 다 그렇게 이제 농림지역이었든 임야였든 이런 걸 다 이제 뒤집어 엎고 계획도를 다 만들고 도시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뭐 공업지역 결정된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조성한 토지 중에 일부분을 조금씩 보상해주는 방식인 거예요. 대신 토지로 보상해준다는 거죠. 일단 이 수용 방식이 진행되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돈으로 보상받는 게 좋은 거예요? 대토로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대토로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고 고민하지 마세요. 대토로 받으세요. 바로 말씀을 드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작은 토지라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 반드시 대토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환지 방식이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때요? 전체 면적에서 3분의 2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하고 환지 방식을 또 그것만 되면 안 되고 전체 그 면적에 해당되어지는 토지주들 중에 50% 이상이 원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부합되어야 돼요. 왜 그렇게 나뉘어 있냐면 어떤 토지주는 한 평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토지주는 1000평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나 일단 토지 주인이라면 그 해당 조합원으로서 모든 어떤 권력과 지위와 어떤 그런 것들을 부여해주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환지 방식 무조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자, 이게 뭐냐? 농업과 보전 목적의 땅에서 개발을 위해 구획 정리가 되고 기반 시설이 조성되어 돌려받는 방식. 예, 아까 대토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거죠. 막 삐뚤빼뚤한 막 대충 지어진 아까 보셨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그 그림. 예, 그런 것들에서 가지런히, 그러니까 강북구 땅 모양에서 강남구 땅 모양으로 바뀌는 그런 느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대신에 땅을 주는 거죠. 근데 땅을 그냥 주지 않아요. 참고라고 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놨잖아요. 간보유율, 중보유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100평의 땅을 갖고 있어요. 그건 농림지역이었을 때 얘기잖아요. 근데 환지로 돌려받을 때는 땅의 신분이 바뀌어진 상태, 이 도시로 뒤바뀌어진 상태의 주거지역을 받게 될 건데 원래 땅이 100평인데 이것도 100평으로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이 도시개발 사업하는 쪽에서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맞지가 않잖아요, 이치가. 그죠? 네, 그때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간보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만큼 이걸 감한 어떤 그 가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이제 어떤 땅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에 해당되는 물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그 간보율이 10%밖에 안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간보율이 80%인 분도 있어요. 예. 100평의 땅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20평밖에 못 받는 거야. 어떤 사람은 80평이나 받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땅이 80평이나 받는 그분은 어때요?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었던 가치가 높았던 좋은 땅이었었어요. 그 전에도. 예, 20%밖에 못 받는 거는 완전 맹지에다가 저 구석대기에다가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간보율을 정한 거예요. 예, 이게 그렇다 보니까 여기 좀 분쟁들이 좀 있습니다.
예, 왜냐면 전체가 그러면 모르는데 누구 개똥이는 이렇게 되고 누구 영수는 이렇게 되고 나는 이게 뭐야? 예, 분쟁들이 많은데 그냥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 낸다고 이게 해결될 일은 아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떤 감정평가 내용이라든지 토대를 가지고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런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비용을 좀 써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몇 평이 그 몇 평의 차이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보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증보율도 있어요. 내가 그 전에 100평의 땅을 갖고 있었는데, 예, 이게 오히려 환지로 조성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100평이 아니라 120평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 좀 드물겠죠? 맞습니다. 좀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조건 아까 대토 방식이나 수용 방식 그죠? 앞에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환지 방식이 무조건 낫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토지주 입장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수용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현금으로 보상이 된다 그랬죠? 예. 바뀐 상태의 가치로 현금 보상이 아니라 지금 그냥 그 농림지역으로 있는 그 상태의 현금 보상이기 때문에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요, 그리고 대토 방식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 대토 방식도 안 좋은 단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 사이에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도 소유권 매매가 이루어지질 못해요. 그냥 가야 돼요. 한번 했으면 가야 돼요. 예, 쭉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무조건 다음에 뭘 선택해요? 환지 방식을 선호하고 선택합니다. 모르니까 가끔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요? 이거는 소유권 매매가 아니에요. 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왜냐면 그게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가치가 계속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른단 말이에요. 오른단 말이에요. 여기가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토지 매매가 가능한데 대토 방식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예,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이미 이렇게 된 거를 굳이 뭐 소유권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중간에 매매할 필요 없고 내가 나중에 환지 혜택을 받을 때까지 이런 거는 그냥 묻어두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중간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간보율이라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법적 분쟁이 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때 그냥 큰 소리만 내지 마시고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변호사님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준비하시면 그래도 좀 유리하게 여러분들한테 몇 평이나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유 지분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죠. 예, 내가 소액이다 보니까 우리 경매 하시는 분들도 소액이신 분들 중에 지분으로 나온 물건을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렇게 낙찰 받아서 소액으로 500만 원 또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해 가지고 나중에 또 돈을 버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런 게 또 조성이 되는 바람에 대박이 난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지켜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이런 법적인 부분을 알아야겠죠? 공유 지분 토지 소유주들 또는 과소 토지주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죠? 자, 과소 토지는 뭐예요? 과하게 적은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과하게 적은 토지. 예, 공유 지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 필지가 있으면 그 필지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뭐 5명, 10명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때요? 몇 평 안 되는 땅들을 여러 명이 주인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각자 그 조합원 자격은 줍니다. 예, 근데 그 대표 발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명만, 대표자 한 명만 활동할 수 있어요. 실제로 거기서도 어때요? 그 모든 사람에게 그걸 다 줘요? 아니에요. 대표 그 한 명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를 같이 어떻게 이제 뭐 공유물 분할을 한다든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과소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갖고 있긴 한데 너무 작은 토지를 갖고 있다면 예. 요거는 뭐 환지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애매하죠. 예? 그래서 그냥 돈으로 또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어요. 또 기준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 용지일 경우, 상업 용지일 경우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뭐라고 나와요? 일정 면적 범위 이하 시에는 과소토지로 일컬어서 그냥 보상을 받는 경우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뭐 주택 용지는 60제곱미터 이하, 상업 용지는 뭐 150제곱미터 이하, 녹지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 뭐 이런 기준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그런 것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전하게 한 50평 이상 그죠? 안전하게 그 정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안전하게 좀 환지도 받고 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기왕이면 토지라든지 이런 거를 매입을 할 때 이런 것까지 내가 염두하면서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괜히 이런 상황 가운데 휘말려서 적은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큰 이익을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내용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번 시간에 또 한 걸음 더 우리 발전해보는 부모님 경매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토지가, 지금 작은 거라도 갖고 있다면 또 앞으로 내가 이제 토지를 또 낙찰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한두 개 갖지 않고 여러 개 이제 갖게 될 건데요. 요런 것들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예, 갑자기 막 거기 개발한다고 그러고, 여기 택지 조성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이 환지 쪽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적은 평이고 큰 저기가 없어서 그냥 보상을 받더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도시개발 사업으로 큰 혜택을 보든 안 보든 일단 누가 이기는 거예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예, 이 이야기 듣고 이런 것도 내가 알아야겠구나 생각과 아울러서 나도 토지 하나 여기저기 일단 갖고 있어야겠구나.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지난번에도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때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50년 동안 주택의 가격은 300배가 올랐지만 토지의 가격은 3,100배가 올랐다 그랬죠? 예. 너무 이 중요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